안녕하세요. 조니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박사님 모셨죠? 민 박사님. 4대째 의사를 하시는 분 모셔갖고,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무엇인가.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의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박사님이 의사보다는 금융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연장선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국의 자사운용사의 사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여성입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커리어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모셨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필요한 게 꼭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금융교육, 또 하나는 창업정신, 그 다음에는 저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고 생각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모신 분이 그게 세 가지에 다 합당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문미숙 님인데요. 옛날에 자사운용사를 경영했던 그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사운용사 전 대표 문미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시려고 나오셨나요? 예, 이제 지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네. 이제 주로 이제 의료계하고 법조계 또 그리고 공무원 이쪽으로 있고, 이게 금융계 쪽은 없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성들이 왜 이쪽 이 블루오션을 왜 진출하나? 모르기 때문이라고. 모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금융업이 얼마나 여성들한테 적합한지, 그리고 금융업이 이제 미래 산업이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의사나 변호사나 공무원이나 이거는 공통적인 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험을 보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성들은 시험을 잘 보면 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 직업을 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업은 특별한 시험이 없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려 있고 누구나한테나 그러니까 성별에 의한 유리천장도 없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진입 장벽도 없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들은 이제 이 금융업이 나한테는 그렇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여대 가서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금융 전공이 이제 더 이상 학생 수가 없어서 폐쇄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제가 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많은데요. 교육 쪽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일단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틀어서 금융교육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규 과목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에 일단 금융교육을 넣고 또 부모님들 특히 이제 자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머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금융에 대한 인식을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하게 말해서 금융을 심한 경우에 사채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죠. 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옛날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패가망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항상 준리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듯이 가치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가 귀중한 자신의 돈을 이렇게 던질 때, 그죠? 투자라는 게 이제 던질 투에다 자본인데, 그거를 자기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부동산에 이제 월세를 들 때 답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 산업의 동향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꾸준히 투자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공부 없이, 분석 없이, 누구 말 듣고 누구 저거 샀는데 올랐다더라. 또 누가 그렇죠. 저거 사라든가 해놓고는 또 한 10% 20% 내리면은 와 나쁜 놈들 그래가면서 또 괜히 쓸데없이 주식 투자 시작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나 그냥 팔고 안 볼래 막 이러면서 이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조금 성과가 나면은 10% 20% 나면 막 팔고서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모르는 곳에 투자해가지고 막 단기에 이제 5, 60%씩 내려서 이제 훨씬 박살난다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주식시장 떠나버리시고 야, 주식 투자할 거 못 돼. 그딴 거 왜?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그런 금융업에 대한 아주 금융이 하나의 큰 산업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산운용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업을 단순히 한국에서는 그걸 큰 산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거 그냥 굉장히 작은 부분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자본에다 산업에 돈을 대주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마시는 커피, 쓰는 컴퓨터 이런 이제 책상 이런 거를 다 제조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하는 이제 산업의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 무일푼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그렇죠. 주식 투자가들의 그 자금으로 그렇죠. 그걸로 고용을 창출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그래서 그 혜택을 저희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생태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자 역할을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 뭐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다시피 동업하는 행위인데 이건 무슨 뭐 정성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듯이. 그러니까 오늘 투자했다가 내일 돈 빼가는 것 똑같죠. 그냥 뭐 말씀하실 때 이렇게 투자할 때 내가 언제 팔지,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몇 프로 오르면 팔아야 되지,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렇죠. 지금의 행태는. 근데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성 CEO도 하셨고, 근데 어떻게 해서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되셨는지 그 계기라든가 그래서 다른 많은 젊은 그 여성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문제가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서울법대에 나오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게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편집해 주세요. 설득력 없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공부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펀드맨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전혀 아니고요. 아니죠. 전혀 아니고 제가 백할머니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사회활동 할 때 IMF를 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이제 백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뭐 큰손 백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그 94년에 아마 작고 하셨을 겁니다. 그때 계기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분이 이제 역발상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꿰뜬 분이셨던 것 같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6.25 때 그 전쟁통에 이제 그 평양인가 어디에 이제 대부호의 딸로 태어났는데 6.25 일사후퇴 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북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혈혈 단신으로 이제 남하를 하셨는가 봅니다. 혼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이 그 6.25 전쟁통에 페니실린 군복 장사 이런 걸 하셔서 무일푼으로 오신 거죠. 뭐 해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셨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전후에 이제 국채 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국채를 이제 헐값에 사셨군요. 끊임없이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기사로 읽은 건데 정말 그 배포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제 준희 대표님 맨날 얘기하시듯이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번 달에 사고 다음 달에 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그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그죠? 근데 이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국채 파동 날 때 계속 국채를 사들이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전쟁 때 사업을 하셔가지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채권을 사셔서 국채를 사셔가지고 이제 큰 돈을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현재 그 대우증권이 지금 이름이 어떻게 그 미래대우죠. 미래대우 그 주식의 10%를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대단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 건설 붐이 날 때 건설주를 사시고 또 대단하신 것이 이제 그 건설주 붐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건 붐으로 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는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 건설주 붐이 그때는 그 건설주를 다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 투자는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평생.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을 읽는 눈이 탁월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백할머니의 이제 일화를 보고 와 저거다.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주식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가격으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이주민이든 여성이든 그렇죠. 노약자든 그렇죠. 어린이든. 네. 예.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탈북자들이 많아요. 예, 그러시죠. 네, 근데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한국에 와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주식 투자라는 걸 알고 내가 한국 기업에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그 누구나 똑같이 돈만 주고 사기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에 희망을 느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돈을 계속 모아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한대요. 고리타분한 왜냐면 남편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지만 이 금융기억을 받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금융문맹. 금융문맹이죠. 그러니까 금융문맹. 그 투자의 개념을 읽지 말고 우리 육체적으로만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물리적 근로. 근로소득만 신성한 것이고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도덕한 거라든가 아니면 정당하게 번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냥 일확천금 그렇죠. 그게 사실 내 자본이라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견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라는 거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자선 영업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아까 백할머니 얘기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던 차에 이제 뭐 벤처 인큐베이터 이제 2000 초에 그 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쪽 금융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이제 M&A M&A를 통해서 CEO가 되셨군요. 이렇게 자선영 M&A를 통해서 이제 제가 있는 회사가 이제 M&A를 했었죠. 그 회사를 골든브릿지.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인수한 회사 중에서 이제 마침 금융업이 있어서 거기에 그러셨군요. 이제 관심이 있던 차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종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자사운 영업에 들어올 때 뭐 무조건 뭐 경영학과를 나온다든가 경제학과를 나온다든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자본시장에 진입, 그러니까 자사운 운용업에 진입할 때는 성별, 경력, 스펙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엔 또 하나 그 졸업장이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공 특히 뭐 맞아요. 경영이나 경제를 해야 뭐 자선운용을 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전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개념만 있으면 즉 아라비아 숫자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다. 맞아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 언어로 소통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 정도만 할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학을 많이 써야 되고 뭐 미적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극히 덧셈 뺄셈 결국 이제 미래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헌치라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지 무슨 뭐 학위를 어디 나왔고 학기를 어디 나왔고 그럼요.
예. 뭐 하버드 주식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들 스마트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삼성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고 좀 그렇죠. 분석을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든가. 뭐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애플 주식에 관심을 갖고 그걸 살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코카콜라를 잘 마신다. 또는 농심 신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가 소비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맞아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요즘 같은데 뭐 이제 소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떤 종목에 대한 뭐 관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태의 변화에 따라서 주목받는 주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자기가 애호하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소비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런 모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템이 결국은 기업이 그렇죠. 제공하는 것이고 그 기업은 주식으로 분할돼 있고 그 주식에 내 돈을 실으면 내가 그 기업과 동행하는 게 되고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심플하죠. 근데 예. 심플한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죠. 예. 그 심플한 거대로 하면 되는데 예. 이제 주식이라는 건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 거래를 통해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저기 그 귀신도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주식가격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직관이 좀 발달돼 있는데 이 주식을 지금 저도 한때는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그 변동성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어린 마음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기고 싶어하죠. 예,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남보다 더 그렇죠.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예, 착각하죠. 예. 재미도 있고 재미적 요소 게임하듯이. 근데 이제 그처럼 안 되는 일도 없고 그처럼 허망한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과 동행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날씨가 지금도 소나기가 오다가 말았는데 날씨가 흐리고 개인 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기업에도 예, 주변의 그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이 그 기업의 환경이 바뀔 수는 있죠. 근데 그건 트렌드는 아닌 겁니다. 이제 IMF가 닥칠 수도 있고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업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동성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맞출 수도 없고. 예, 맞출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제 이 기업이 이게 트렌드에 맞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크게 발전은 안 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냐. 근데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인데 현재 어떤 자금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저평가돼 있다. 이러면 이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저평가가 이제 적정평가 구간으로 왔을 때는 이제 뭐 그 아까 백할머니의 건설주 투자처럼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적정 주가를 회복했으니 나하고는 이제 인연이 다 했구나 하고 나오고 또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 이거 될 것 같다. 지금은 10을 벌고 있지만 쭉 이 이익이 증가해서 한 5년 후면 이게 그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삶의 재미 아닐까요? 낙이죠, 낙. 그 아까 백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메리츠에 오기 전에 그 전 직업이 전 회사 이름이 그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라자드 있을 때 그 라자드 패밀리 5형제 1800년도에 미국에 와갖고 그 5형제가 돈 버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 백할머니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이제 그 미국의 골드러시 때 이 라자드 5형제가 그 청바지 원단을 팔았어요. 그 서부 시대에 막 그 모든 그 금을 캔 사람들이 모두가 필요한. 그렇죠. 그렇죠. 치마 입고 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커튼 사업을 했고 예. 또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진짜 돈 번 거는 그 청바지 원단을 판 게 아니고요. 예. 미국의 국채를 유럽에 팔은 거예요. 오, 거의 뭐 똑같죠. 예, 역사는 반복된다고. 미국의 국채를 처음으로 유럽에 그래서
그때 돈을 대부분 번 겁니다. 아, 그렇지. 그게 이제 커다란 훨씬 더 돈을 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박이 한번 굴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집채만하게 된 백할머니. 거. 그래서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개인적으로 부자 되는 거나 그래서 금융업을 이해하는 게 그 어떤 것부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앞으로 정말 우리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봤을 때 저는 금융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자산운용사 예.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예.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 시대에 이제 산업자본이 없을 때 그렇죠. 예, 그때 근데 지금은 예. 아이디어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형자산. 그러니까 무형자산이고 근데 예. 어떤 그 새로운 그 벤처라든가 아니면 예. 스타트업의 예.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예. 은행은 이제 담보를 요구하니까 그렇죠. 한계가 예. 있잖아요. 예, 부동산 담보 뭐.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새로운 그런 엔터프레너십이라고 그러죠. 예. 창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구하는 거는 은행에 가서 구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예. 자사운용업이 정말로 붐이 예.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운용업이 회사가 약 10,000개가 돼요. 아, 10,000개. 10,000개입니다. 전국에 지금 우리나라는 한 200~300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금융업에 진출해라. 예. 이게 진짜 블루오션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강연 예.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사실 이제 지금 많이 여성 진출하고 뭐 양성평등 정치인들 뭐 선거 때마다 말하는 게 그거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남성 중심의 사회는 아직 엄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본시장이라는 건 특히 주식채권, 채권시장은 아까 말한 백할머님처럼 이렇게 이주민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평등하게 열려 있고, 뭐 6살짜리 꼬마들 요즘 뭐 그 의대 준비반 간다고 하는데 그런 꼬마들 그 돈으로 지금 뭐 맥도날드 주식을 사든, 그죠? 네, 뭐 농심 주식을 사던, 제가 평소에 먹는 뭐 과자 회사 주식을 사던, 아니면 놀고 있는 장난감 회사 주식을 사던. 이렇게 하면은 걔들이 한 20~30년 후에 대부분의 주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 망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 살려고 태어난 것처럼 기업도 계속 이익을 보려고 시작하는데 누가 망하려고 시작하는 그렇죠, 기업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망하려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투자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 비투를 하지 말고 또 시점으로도 분산 투자를 하고 또 종목으로도 분산 투자를 하고 그거를 하면은 절대 위험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주식이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자산이죠. 저는 그냥 그 인생의 반려 동반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그렇죠. 미래를 자유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을 특정 직업에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의사가 되게 하려고 드리는 돈으로 아이를 자본가로 만드는 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확률적으로도 훨씬 높고 진짜 또 여성들한테 블루오션이고 이거를 좀 이제 그러게요. 우리 게스트 오신 우리 문미숙 씨도 저랑 이제 같이 이런 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여성 금융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제 그 아까 말한 제도적으로 유리천장도 없고 또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훨씬 낫죠.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투자, 편견 없는 투자,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완고하다는 표현은 주로 남성분들한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슈퍼마켓을 간다든가 그 어떤 소비자로서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펀드 매니저로서 유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성 펀드 매니저가 전체 펀드 매니저들의 한 30%는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한 30% 되더라고요. 인구의 반이니까 한 50%는 돼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 5%도 안 될걸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금융업에 대한 이제 홍보도 부족하고, 그렇죠. 예. 그것도 부족하고 또 여성분들이 유연하긴 하지만 또 안정지향적이고. 예. 아니 근데 금융업체로 안정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기존에 이제 부모 세대 때 잘 나가던 직업.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제일 안전하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예. 땅은 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사실은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경제 안정은 될 수 없죠. 저는 펀드 매니저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되고 또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하는 분들이나 창업을 해야 되고 자산운용업을. 그래서 예. 이런 숫자가 지금 막 1,000개, 2,000개, 막 3,000개 이렇게 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대표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이제 여성 인력, 창업 이거를 주장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융교육. 금융교육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개를 이제 조합을 하자면 여성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자녀에게도 시키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금융업을 창업하면 그렇죠. 좋죠. 맞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 꼴찌인 거 아세요? 자살률은 1등이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금융이 답이다.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70%인가 이게 산악지대 아닙니까? 저기 스위스처럼. 근데 뭐 가진 거는 인력 자원밖에 없는데 인력 자원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농사 지금 베트남 같은데 뭐 산모작 그게 다모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랑 우리가 농업으로 경쟁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죠? 네, 근데 지금 또 굉장히 좋은 게 저희가 이 풍부한 인력 또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유태인을 앞설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이 아주 우수한 인력, 우수하고 맞습니다. 풍부한 인력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금융업이라고 보고 그렇죠. 또 자본주의가 뭐 당장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자본시장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별 산업별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상향하는 건 맞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벽과 인식의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데 이제 인력이 모이다 보면은 자금도 모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를 떠나서 지금 미중 경제 패권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고리 사이에 껴서 우리가 등이 터질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고래밥 있지 않습니까? 고래들이 싸우다 토해내는 고래밥. 이걸 우리가 먹을 것인가? 그건 저의 선택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 부모님들이 참 많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거 그리고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간다는 거는 변동성은 전 트렌드라고 봅니다. 일종의. 거기 그 변동성이라는 그 파도 뭐 트렌드를 타서 그거를 위험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현자는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는 기회 속에서 위험을 찾는 느낀다고.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오히려. 뭐 기회니까 그 안는 나쁜 부정적인 것보다는 좋은 확률이 더 높은 건데 그렇죠. 거기서 굳이 위험 요소만 꺼내가지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못하는 거고. 정확하게 맞죠. 예, 그래서 또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그러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일정한 신체적 한계에 달하면 손이 떨려서 수술을 못 하고 눈이 침침하니까 또 인구도 줄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가 당장 어떻게 될 게 아니라면 이 자본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IT가 발달한 데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앉아서도. 그 지금 워렌 버핏이 90 모르겠어요. 96세인가? 예, 9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업자는 100세.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100세. 예.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예. 있죠. 예.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일본 주식이 지금 뭐 맞아요. 아 요즘 계속 일본 주식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뭐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 그 도끼인 객끼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평가돼 있고 일본은 잃어버린.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30년 동안 이제 네. 그 내려왔으니까 이제 네. 그 일본처럼 되면 안 되죠, 한국은. 안 되죠. 그거는. 네. 근데 저는 한국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일본은 진짜 버블이었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꺼지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버블이 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도 이제 부동산 투자 쪽으로 너무 자금이 그랬죠. 쏠려서 맞아요.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그렇죠. 만드는 한 요소가 됐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 부동산은 주로 이제 주택 아닙니까, 저희는. 그죠? 그렇죠. 주택, 영끌종들이 좋아하는 주택인데, 뭐 주택 자기가 살 집 사는 거 뭐 괜찮은데, 그죠? 근데 이제 아주 그 전 국민의 열화 같은 성원에 의해서 동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는 그건 뭔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업자본 쪽으로 가야 되고 일부는 이제 많이 상당 가요. 부분 많이 가요. 가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뭐 그 부동산 중에서 이제 죽어야 또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살 집 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어떤 필요성이라고 해도 그 사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잘못된 소비죠. 예. 그러니까 IMF 때도 10조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 30조는 된다고 그렇죠. 해요. 뭐 저런 과외 개인지도 이런 것까지 하면 4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이 뭐 사교육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보육적 의미라든가 그죠? 보충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지금 선행학습 이게 문제인 맞아요. 거죠. 선행학습. 그러니까 옆집 아이보다 이게 출발선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최악의 교육이죠. 그리고 저기죠. 사실은 이제 학원 입장에서도 선행을 해야만 이제 학부모님들께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에 갔다. 동일한 시간에 비교 평가를 하면 이렇게 선두와 후미가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선행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그냥 뭐 정말 우위에 선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아닌데.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는 것은 절대 그 필요성.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육상 경기에서 보면 1000m 다 그러면 처음부터 스포츠는 애들은 다 중간에 다 기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한 사람들이 결국 우승하는 것처럼 저는 공부도 하고 싶은 애들이 그냥 꾸준하게 숙제 잘하고 그 공부에 그 흥미를 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애들은 딴 거에서 찾고 그게 중요한데 참. 저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945년에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딱 그때 됐을 땐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2000년대 2023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배출된 이 소위 말하는 먹물 고학력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통계로 보더라도 80년대 정도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10% 20%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고성장 사회니까 일자리는 풍부하고 그러면 이제 고학력자 공급에 비해서 고학력자를 필요하는 수요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주식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력만 높으면 대충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70~80%가 고학력자인데, 그죠? 게다가 저성장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 빼면은 무성장인데 이런 때는 이제 옛날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역선 그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할 게 이제 옛날처럼 좋은 학교 가면은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젊은 여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크게는 미래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여성 세대, 교집합이면 이제 젊은 여성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금융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금융업도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자본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그렇죠. 우리가 물적 토대가 없으면은 사는 게 고달픕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최고의 힐링은 입금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게 돈은 필수제죠. 뭐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존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돈을 다스려라. 그렇죠. 네, 다스려야- 지배를 예, 해야죠. 지배를 해야죠. 예. 돈의 지배를 받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돈을 지배하는 나라가 음. 세계를 지배하죠. 예, 맞습니다. 선도할 수 있다. 결국 금융이죠. 예, 옛날 사냥할 때는 단백질 지배하는 민족이 예, 세계를 그래. 지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돈이 지배하는. 예, 돈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돈의 지배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른 자합이 있더라도 그죠? 그거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을 깨쳐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듯이 맞습니다. 금융을 깨쳐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왕이면 금융업을 영위하시면 더욱이 좋은 거죠. 네. 그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오늘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분이고 또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금융 발전에 아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또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뭐 불러주시면 네,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